상당 기간 동안 계속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물론 뭐 정치 상황은 앞을 알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글로벌 정시 대폭발, 강세장 본격 재점화 뭐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런 자료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이제 요즘에 방송에서 비트코인 이야기를 제가 많이 다루는데, 그게 이제 단순한 하나의 자산이 아니고 뭔가 세계가 크게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뭐 암호화폐 시장 활성화 이런 그 자체가 하나하나 이렇게 떼놓고 보면은 뭐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게 보면은 경제 정치 사회적으로 큰 어떤 변혁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을 전후해서 이제 닷컴 버블이 붕괴가 될 때, 인터넷이 이제 한참 활성화가 될 때, 그때도 큰 변화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뭐 네이버, 아마존 뭐 이런 회사들이, 기라성 같은 회사들이 등장을 했고, 이번은 인터넷 혁명보다 훨씬 더 큰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디지털 자산이라든지 비트코인이나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고, 이번에 이제 합의가 타결되는 그런 미중 사이의 관세 전쟁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한참 젊었을 때죠. 2000년이니까 2000년 전후에 일본에서 농객으로 상당히 이름을 날리던 분이 오마이겐니츠라는 분이 계셨죠. 오마이겐니츠가 썼던 책이 보이지 않는 세계 대륙 뭐 이런 책이었는데, 5대양 6대주 외에 사이버 세계가 새로 생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지금 이제 비트코인은 사이버 세계에서 골드러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말로 다 담아낼 수가 없는데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다. 제가 이제 확연하게 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방송에서 계속 그걸 추적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기회가 어디에서 오는지, 기회를 어떻게 잡을 건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걸 계속 제가 지금 탐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방송도 대단히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이제 직장 출근하시는데 바쁘신 분들은 중간까지 듣다가 이제 나가시더라도 꼭 마지막까지 이제 보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거든요. 뭔가 이렇게 큰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오늘 그 내용을 하나하나 여러분들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 문제 없습니다. 생략. 뭐 추미애 이런 이야기 이제 할 필요가 없고, 이제 오늘은 바로 세계 문제에 여러분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시가 이제 폭발한 겁니다. 글로벌 강세장이죠. 전 세계 정시가 뭐 다른 구석구석 못 봤는데 일본의 니케이하고 한국의 코스피하고 이제 오늘 S&P 500, 이 코스피가 4,000대를 돌파한 거죠. 4,000대를. 그러니까 뭐 굉장히 경축할 만한 일인 거죠. 이제 이 4,000대를 돌파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4,000대를 이제 돌파를 했는데, 여기 이제 45년 만에 4,000피를 넘긴 코스피, 이렇게 나가 45년 걸렸네요. 거의 반세기가 걸린 거네요. 이제 그다음에 일본의 니케이, 이 5만 처음인 모양입니다. 신고점 2.46%, 한국도 2.57%, 얼추 비슷하게 올랐네요. 니케이 주가가 일본 니케이 지수 1,005만 선 돌파, 뭐 이렇게 해서 다 이제 축하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니케이가 이제 5만을 이렇게 넘어선 겁니다. 다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축하하고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S&P도 많이 올랐는데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네요. 자료를 준비를 못했는데 코베시 레타에 일본의 니케이 225가 역사상 처음으로 5만을 넘어섰다. 일본의 정권 시장은 지난 2025년 4월 해방기념일 관세전쟁 개시 이래로 65%가 올랐다. 글로벌 강세장이 표효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했거든요. 이 의미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엄청나게 찍어 넣어 가지고 전부가 다 이제 뜬 겁니다. 실적과는 별로 관계가 없고 여기 이제 샤나카님이 쓴 논평이 예리합니다. 일본은 막 달러 주도 시대를 끝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적은 겁니다. 이렇게 장문의 글을 이렇게 여러분들 장문의 글을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이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돈 가치가. 그래서 일본 니케이 지수의 5만 돌파는 기록적인 일본 정부의 부채와 대규모 통화 발행에 기반한 것으로 글로벌 명목화폐 시스템의 붕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전 통화가 이제 여러분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돈을 워낙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기뻐해야겠지만 이제 사정을 또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죠. 일본의 극심한 통화가치 절하 정책, 이제 엔화 가치가 추락하는 겁니다. 전 세계 정부가 따를 위험한 청사진이고 이거는 보통 선량한 시민들의 저축에 대한 구매력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돈 가치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꼭 한국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에 대해서. 코스피가 4천 돌파했다 이제 박수치지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돈 가치가 여러분들 그냥 그야말로 추락하는 겁니다. 이 변곡점에서 시장은 인쇄된 돈이 아닌 수학적 희소성에 베팅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부상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의 이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무한정 공급되는 법정 통화 대신에 2100만 개로 한정된 자산으로의 이동은 투기가 아닌 경제적 연력학이며 정부가 법정 통화의 가치에 대해서 약속한 이른바 신뢰 기반 통화 시대의 종말을 뜻합니다. 이제 우리도 여러분들 꼭 같은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호떡이 이제 1,500원까지 올라간다는 말씀하시는데 돈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돈 가치가 없으면 내 예금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냐 이런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4천을 돌파했다는 그런 수준에 머무를 게 아니고 야 코스피 4천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 내 자산을 어떻게 앞으로 보존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여기에 이 샤나카님이 굉장히 예리한 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의 5만 돌파는 인쇄된 돈과 GDP 대비 230%에 달하는 일본 정부의 기록적인 부채에 기반하며 이것은 근본적인 경제 성장이나 생산성 향상과는 또 기업의 실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실적이나 생산성 향상과 관계없이 돈을 뿌려가 전부 다 오르는 겁니다. 아마 독일 증시도 많이 올랐을 겁니다. 일본 은행이 920억 달러를 찍어내고 국채의 51%를 소유하는 등 중앙은행이 아니라 인쇄기처럼 기능하고 있으며 이거는 예나 가치 폭락과 일반 국민들의 구매력 희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한국도 똑같은 이야기 되는 겁니다. 원화의 구매력 하락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러한 일본의 통화 가치 절하는 친모라는 다른 모든 정부 세계의 다른 모든 정부가
딸을 하나의 전범 청사지며 글로벌 맹목화폐 시스템의 종말을 예고하는 신호탄입니다. 계속 여러분들 이분이 주장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통화가치 하락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와 생활인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거시 주제를 다루지만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것은 큰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돈을 뿌려가 전부가 뭡니까? 물가가 오르고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이제 거의 영구화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체제에서 자산을 지키는 문제가 개개인이 모두 다 짊어져야 될 과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맹목화폐 시스템의 종말과 비트코인으로의 부의 이전, 글로벌 기축통화 시스템이 80년 만에 수학 그 자체의 위협에 직면했고 부채를 영구히 찍어낼 수 없다는 경제적 중력이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니케이와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는 2025년 0.4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게 이런 무슨 뜻인가 하니까 니케이하고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하고 가격 하락이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거의 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것은 맹목화폐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전례 없는 규모로 안전자산 도피자금을 흡수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선택은 정부가 무한대로 창조하는 통화를 보유할지 아니면 2100만 개로 한정된 자산을 보유할지의 이진법적인 상황입니다.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섰다는 거죠. 지금 세계는 정부가 가치를 인정하는 신뢰 기반 통화 시대가 끝나고 그다음에 적대적 희소성으로 이전하는 역사상 가장 큰 부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법정 화폐가 형편없이 이런들 가치가 추락한다는 걸 알고 저마다 방식으로 금도 사고 은도 사고 비트코인도 사고 실물 자산도 사고 미국의 기술주도 사고 그렇게 대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비극적인 것은 법정 화폐의 타락 인플레의 여러분들 구조화는 연구한 현상으로서 없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늘어놓고 있는 거죠.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나왔던 뭐 중요한 이유는 그걸 보존하는 한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니까 이분이 아마 그 내용을 쓰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간에 엔화가 폭락하고 주식은 펀더멘털이 아닌 분모에 해당하는 돈 가치가 여러분 하락하면서 상승을 하고 비트코인은 전례가 없는 규모로 안전자산 도피자금으로 흡수되고 그러니까 경제 역사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은 문명사적으로 보면은 상당한 변곡점에 해당하는 것 같다. 변곡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다. 여기 보시면은 정부가 정직함을 선택하는 대신에 인플레이션을 선택하는 것이 거의 영구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이 나라가 살기 위해서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여러분이 속하고 있는 정부는 어떤 정부라도 정부 자신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국민들의 구매력 자국 화폐의 가치를 평가절하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화들짝 놀래 가지고 아이고 내 재산을 챙겨야겠다 그렇게 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의 이전이 시작이 된 겁니다. 명목화폐 수확으로 정부의 약속에서 암호화 증명으로 인플레이션으로 해서 절대적 희소성으로 그런 이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겠다. 이런 자료를 들여다보고 이렇게 방송을 준비하다 보면 야, 이게 진짜 극적인 시대구나. 어마어마한 변화가 요동치는 시대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시대 변화를 읽으시고 대처 방안을 화폐 가치가 완전히 뭐 그냥 영구히 추락하는 시대로 가는 겁니다. 영구히. 뭐 그거는 한국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부가 지금 다 그런 지금 상황에 속하 있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있으면은 비트코인을 조금씩 가지는 게 좋겠다. 가치 보존 수단으로 예금을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미 정시가 이제 폭발을 하는 겁니다. 미 정시가. 이 보시면은 거의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직선 코스로 이렇게 미 정시가 상승하는 겁니다. 9월 10일 날 S&P 500이 시장 가치가 55조 원 정도로 떨어졌는데 이게 13일입니까? 그다음에 16일 만에 미 정시에 3조 달러 정도가 더 유입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월 26일에 S&P 500의 시장 가치가 55조에서 58조로 이렇게 16일 만에 이렇게 기록을 경신한 겁니다. 기록을. S&P 500이 16일 만에 3조 원의 시장 가치를 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정부에 대해서 100% 관세를 때리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가장 저점에서 16일 동안 3조 원 정도가 더 늘어난 겁니다. 지금 미국 정시는 역사상 가장 수익을 많이 남기는 시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100% 대중국 관세를 발표했을 때 돈이 빠졌죠. S&P 시장 가치가 55조 원 16일 만에 3조 원이 올라가지고 58조 원 정도 된 겁니다. 3조 달러가 증가한 거죠.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그리고 시장도 앞으로 굉장히 밝게 봅니다. 선물시장 나스닥 100의 선물시장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협상이 이제 어느 정도 잘 타결된 것 같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1% 선물시장에 더 가격이 오를 거라고 베팅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죠. 시장이 미중 무역협상 헤드라인에 반응하면서 나스닥 100 선물지수가 거의 1% 급등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역사상 처음으로 7천을 기록하기까지 2.3%만을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이게 왜 이럴까 이 보시면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한번 보셔야 돼요. 어제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동안 미 연준은 투자자들한테 뭐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긴축 정책을 계속 고수해왔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막상 여러분 자료가 2025년도 10월 24일 그리고 10월 27일 날 공개된 자료를 보니까 미 연준이 말과 달리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돈을 많이 풀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2조 달러 이상 정도가 미 연준의 저수지를 떠나가지고 이미 민간 시장으로 다 할당이 끝난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 유동성이 엄청나게 공급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제 가속화되면은 시작이 되면은 이게 위험 자산으로 옮겨가 가지고 자산 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 모든 만발의 준비가 된 겁니다. 이 2조 5천억 불이 미 연준의 여러분들 저수지에 잠겨 있는 것으로 봤는데
그 돈이 이미 다 나가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연준 손을 떠난 돈이 현저하게 늘어난 겁니다. 연준이 갖고 있는 돈의 액수가 이만큼 줄어든 겁니다. 2조 5천억 불. 이거는 최근에 이제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공급이 된 거죠.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가격들이 여러분들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주나 이런 가격들이 폭발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된 건데 오늘 현상도 그런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한번 보시죠. 연준의 단기자금 저장소 역레포 잔액이 2.2조 5천억 달러에서 0으로 급감했습니다. 이것은 연준이 표면적으로 그동안 본인들이 공언한 대로 긴축 정책을 써온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준에서 잠자던 2조 5천억 불이 연준의 손을 떠나 가지고 은행 시스템 혹은 위험자산으로 재배치된 역사상 가장 큰 유동성 주입이 일반 투자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다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긴축을 안 한 겁니다. 긴축한다고 이렇게 큰 소리만 뻥뻥 치는데 이 돈은 MMF 머니마켓 펀드와 같은 대기성 자금 안전자산에서 높은 수익률을 찾아서 위험자산으로 이동하는 체제 변화를 일으켰으며 연준의 역레표란 유동성 흡수 밸브가 사라진 지금 앞으로 재무부 자금까지 풀리면 자산 가격은 통제 불가능하게 폭발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11만 5천 달러를 돌파한 것은 이런 유동성 단계 변화의 실시간 센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시장은 연준의 긴축 서사 대신에 막대한 자본의 해방에 반응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연준이 긴축 정책을 쓴다고 여러분들 공언해 왔는데 자료를 까놓고 보니까 긴축이 아니라 여러분들 완화 정책을 쓴 겁니다. 어떤 연준인지 모르겠지만 연준의 여러분들 단기자금 저장소인 역레포의 잔액이 2조 5천억에서 제로가 된 겁니다. 2조 5천억이 민간에 이미 풀린 겁니다. 그죠? 민간에 이미 다 풀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산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아요. 미국 정시도 이제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미 연준의 역레포 붕괴로 위장된 사상 최대의 유동성 주입이 밝혀졌습니다. 돈이 풀리가 여러분 다 민간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2조 5천억 이름 급감해가 이름 제로가 거의 된 겁니다. 24억 불 남은 겁니다. 그럼 2조 5천억이 전부 다 민간 손에 다 지금 넘어가 버린 겁니다. 막대한 유동성이 공급이 된 겁니다. 미 연준 역레포가 0을 기록하고 지급 준비금이 높은 현재 상황은 금융 시스템의 유동성을 흡수할 넘침 방지 밸브가 제거되었음을 뜻합니다. 앞으로 재무부가 쓸 준비가 된 9,500억 달러가 시장에 풀리게 되면은 유동성을 막을 장치가 없어서 곧바로 주식, 비트코인, 금 같은 자산 가격이 폭등할 것으로 봅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미 연준이 숨기려는 이 유동성 단계 변화를 11만 5천 달러라는 가격으로 이미 외치고 있고 앞으로 자산 가격의 폭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거죠. 돈의 흐름이란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돈이 얼마나 풀리느냐. 자, 이렇게 여러분 돼서 2022년 12월에 미 연준의 여러분들 단기자금 저장소에는 2조 5,540조 달러가 보관이 되어 있었는데 2025년 10월 27일에 이름 까보니까 달랑 24억 달러가 남은 겁니다. 2조 5천억 달러가 민간에 다 넘어가 버린 겁니다. 연준은 방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비밀 자금 이동을 완료했습니다. 비트코인이 11만 5천 달러를 기록할 때까지 투자자들은 눈치를 전혀 채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 2년 넘게
긴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거짓말을 친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일어난 일은 돈은 사라지지 않고 돈이 연준을 떠나서 민간에 재배치되었습니다. 연준의 단기자금 저장소에서 국채와 민간 레포 그리고 현재 2조 9,300억 달러에 달하는 은행 지급 준비금으로 모두 이동됐습니다. 모든 달러가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연준은 그동안 투자자들에게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긴축 정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친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깜짝같이 속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시장은 긴축 정책을 쓴 것이 아니고 미 연준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유동성 순환 미 연준으로부터 민간 섹터로 유동성 순환 자원 재분배를 완료했다 이렇게 평가할 거란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체제 변화입니다. 2조 5천억 달러가 2년 동안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자금들이 수익률 사냥에 나섰습니다. 자금 재배치는 끝났습니다. 자본이 미 연준의 손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첫 신호가 비트코인 가격이 11만 5천 불까지 올랐습니다. 연준이 긴축을 한다고 여러분들 수없이 외쳤지만 역사상 위장된 유동성 주입이 이미 완료돼서 바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비밀자금이 이제 완료가 된 겁니다. 뭐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미 연준이 거짓말을 한 거죠. 거짓말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미 연준의 단기 자금 저장소인 영래포가 2조 5천억 달러가 투자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돈을 풀었다는 거죠. 그지? 돈이 이렇게 풀린 겁니다. 그래서 거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산 가격이 앞으로 얼마나 오르겠냐 이겁니다. 핵심은. 연준은 방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비밀자금 이동을 완료했고 비트코인이 11만 5천 달러에 기록할 때까지 투자자들은 전혀 눈치를 못 챘습니다. 그동안 연준은 투자자들에게 우리는 긴축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거짓말을 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긴축이 아니고 자금을 풀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미 증시가 굉장히 많이 반등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름 추세에 올랐는데 이제 그게 방아쇠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미 연준 레포 잔액이 제로가 되었다는 것은 연준에 묶여있던 2조 5천억 불의 유동성이 시중금융 시스템으로 완전히 재배치 해방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미 연준의 자금 넘치 방지 밸브가 작동을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긴축으로 위장된 사상채도의 유동성 주입 작업이 완료가 된 겁니다. 이렇게 재배치된 자금은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가지고 위험자산의 가격을 폭등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유동성 흡수 자체가 제거되면서 앞으로 시중에 풀리는 돈은 막힘없이 자산 가격을 올리는 일에 힘을 다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네요. 모두가 여러분들 돈입니다. 돈. 돈 공급이 늘어나가지고 그게 지금 가장 큰 하두인 겁니다. 돈 가치가 이제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미 연준의 영래포 잔액이 제로에 가까워졌다는 것은 연준에 묶여있던 막대한 여유자금이 시중금융 시스템으로 완전히 흘러갔음을 뜻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1일 영래포는 오버나이트 리버스 리펄처스 어그리먼트는 금융기관들이 남는 현금을 연준에 단기 하룻밤 동안 맡기고 국채를 담보로 받는 일종의 임시주차장 역할을 했는데 임시주차장이 텅텅 비어버린 겁니다. 자, 미 연준 영래포가 2조 5천억 불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 이 돈은 머니마켓 펀드 등 금융기관의 여유자금이 안전하게 연준에 묶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시중으로 넘쳐는 유동성을 흡수하여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는 연준의 넘침 방지 밸브 역할을 해왔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 그 잔고가 2조 5천억에서 제로가 됐다는 것은 그 자금 전부가 다 시중에 넘어가 버렸다는 걸 뜻하는 거죠. 이 자금은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미 연준 영래포 자금 주차장을 빠져나와 국채와 민간 레포 시장, 은행의 지급준비금 등으로 재배치됐습니다. 특히 은행 지급준비금 증가는 은행이 대출 및 투자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늘어났음을 뜻합니다. 시중에 풀려난 이 유동성은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서 결국은 주식시장, 특히 성장주 시장, 암호화폐나 비트코인 시장 같은 리스크 에셋 위험자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준비가 다 된 겁니다. 정시가 아마 앞으로 굉장히 이렇게 여러분들 불이 붙을 것 같아요. 유동성 압력의 가속화, 미 연준의 영래포가 사라지면서 이제 시중에 풀리는 모든 유동성을 흡수할 미 연준의 장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산 가격이 대단히 이제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죠. 어제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 자료를 보게 되면 대개 내년 3월부터 9월 정도로 보지 않습니까? 가격이 가장 심하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그래서 이제 S&P 500도 여러분들 오늘 6,700, 800대에 거의 돌파를 했네요. 비트코인 가격도 11만 5천 원, 11만 5천 불, 5천 원이 아니고 11만 5천 불.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생활인이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새로운 시대를 맞는 거죠. 새로운 시대를. 법정화폐를 이렇게 불신하거나 법정화폐의 가치 하락을 이렇게 고민해 왔던 적은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대비책을 각자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 부러졌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책임감 있는 행동인 저축이 실제로는 당신을 더 가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정책이 아닙니다. 그건 퍼니시먼트, 처벌입니다. 연금 적금 이런 게 이제 뭐 굉장히 여러분들 문제가 있는 거죠. 한국은 연금 적금 이런 것이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연금이나 이런 것을 좀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됐으니까 연금의 이런데 구매력이 계속 떨어질 것 같아요. 미리 뭐 예상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소련이 이렇게 이런 몰락할 때 그런 은퇴자들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루블화 가치가 여러분들 그냥 완전히 폭락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뭐 국민연금을 120만 원 130만 원 받으면 그래도 꽤 괜찮은 금액인데 그게 이제 가치가 뭐 절반 이렇게 떨어지겠죠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60대 분신 같으면 30년 40년 정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이 화폐 가치가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겠죠. 사람은 그렇게 이제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은 장시간을 예상할 수가 없는데 뭐 예를 들면 보험회사에 받는 개인연금 이런 것도 가치가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그건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달러로 환산하게 되면 달러도 약세인데 여러분 그거 뭐 훨씬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축이라는 것은 뭐 연금, 예금, 저축 이런 거가 하면 할수록 구매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 오늘 세금이 저축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법정화폐가 사람들을 가난하게 하는가 그런 내용이 이
차나카님이 예리하게 썼는데요. 현재의 명목화폐 시스템은 저축이라는 가장 책임감 있는 행동에 대해 실질적인 구매력 손실로 처벌하도록 설계된 금융폭력입니다. 이것은 부를 일반 저축자에게서 시스템에 연결된 사람들에게로 이전시킵니다. 시스템에 연결된 사람들은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대출을 받아서 실물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유나 끈을 갖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거죠. 금융폭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현학적으로 보이지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대단히 새겨셔야 될 이야기인 겁니다. 연금, 개인연금, 저축, 예금, 적금 전부가 뭐죠? 하면 할수록 손해가 되는 세상에 살게 된 겁니다.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현재의 명목화폐 시스템은 저축을 일종의 금융폭력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주하게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명목화폐는 실패했고 이 시스템은 개인에게 투기를 강요하며 규칙을 따르는 사람들을 재정적 죄수로 만듭니다. 착실한 사람들을 더 약탈하는 체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플레이션이 될 수 없는 비트코인이라는 수학적 대안이 존재하고 이것은 명목화폐의 가치 하락과 반대로 저축자에게 보상을 제공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처벌과 시스템의 작동 방식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정치나 정책이 아니라 코드와 프로토콜을 따르는 대안 시스템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저축하지 마시고 비트코인으로 저축하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야기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예금 적금하지 마시고 예금 적금을 비트코인 예금 적금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 피부로 안 나와닿았겠지만 예금 적금 하듯이 비트코인을 조금씩 사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가치 저장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니까. 미국 영국 모든 명목화폐 법정화폐를 여러분들 선택한 체제는 예금자를 약탈하는 체제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제 만일 국민연금을 은퇴해 가지고 140만 원을 받으면은 2024년도에는 그게 100달러. 예, 100달러였는데 100달러입니까? 1000달러입니까? 100달러죠. 100달러. 1000달러. 예. 140만 1000달러겠네. 100달러입니까? 예. 왔다 갔다 하네요. 예. 그게 이제 나중에 절반이 되는 겁니다. 절반이. 예.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예. 아니면 미국의 기술주 투자하든지. 다른 방법이 없는 그냥 가만히 앉아가 뭐죠. 그냥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 처벌과 시스템의 작동 방식에서 벗어난 유일한 길은 정치나 정책이 아닌 코드와 프로토콜을 따르는 대안 시스템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대안 시스템을 딴 게 아니고 저축을 비트코인으로 하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1000달러.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저 국민연금 좀 많이 받는 분들은 140만 원 정도 받으면은 그 작년까지는 1000불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치가 한 달러당 2,800원 정도까지 내려가게 되면 그게 500달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아마 1000달러, 500달러, 400달러, 300달러 전부 다 보고 갈 거예요. 저희 세대가. 원화 가치가 여러분들 떨어져 가지고 지금처럼 1000달러 정도의 국민연금이 500달러, 400달러, 300달러까지 내려가는 걸 다 보고 겁니다. 봉순아님이 달러만 사는 달러도 가치가 떨어지잖아. 달러를 사면 안 되는 거죠. 달러도 가치가 떨어지니까 원화보다 낫지는 법정화폐는 전부 다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사란 말이에요. 비트코인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 이야기가.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원화보다는 달러를 집에 갖고 있는 게 나아요. 그런데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10년마다 절반 정도로 가치가 떨어지니까 달러를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그 달러를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투자하면 됩니까? 미국의 기술주에 투자하고 ETF에 투자하고 미국의 기술 섹터 ETF FTC나 반도체 섹터 SMH나 SMHX 같은 데 투자하고 그다음에 더 좋은 것은 뭡니까? 비트코인 투자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공방선 비트코인 사는 방법이 뭐냐? 그럼 배워서 이러면 해야 되는 거죠. 빗썸이라는 데 비트코인을 사든지 아니면 미국 주식 거래하는 계좌가 있으면 비트코인을 사모은 회사 주식을 사든지 MSDR을 사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선택이 아니고 이런 필수인 겁니다. 필수.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계속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원화 가치는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인 거죠.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현재 시스템에서 저축은 매년 3%씩 가치가 하락하고 심지어 안전한 국채 투자조차 실제 인플레이션 7%를 감안하면 실질 구매력 손실을 보장하는 책임감 있는 행동이란 보장된 손실입니다. 미국도 이 정도인 겁니다. 미국도 저축하면 바보 천치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보고 때문이 아니고 앉아서 이러면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것은 경제학이 아니라 금융폭력이고 개인이 자신이 번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한 투기꾼이 되도록 시스템이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기꾼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공병호 TV에서는 투기꾼 현명한 투기꾼이 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현명한 투기꾼. 시스템은 고장이 난 게 아니라 설계된 대로 부를 저축하는 일반 대중에서 내부 정보를 가진 집단으로 이전 시기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미리 선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유리한 체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유일하게 그 모든 것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을 가지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가지면은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관계가 없는 겁니다. 가장 여러분 약탈이 쉽게 되는 사람들이 그냥 예금 적금 드는 사람들이거든요. 앉아서 그냥 그대로 당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명목화폐는 100%가 실패했고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현재 미국 달러는 이미 노쇠한 상태입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플레이션이 될 수 없는 대안인 비트코인이 존재하고 이것은 연간 29%의 복리수익으로 저축자를 보상하여 명목화폐 가치 하락과 정확히 반대되는 결과를 제공합니다.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죠.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난 거니까. 너무 비싸면 이제 못 삽니다. 한 5년 지나고 나면 여러분 한 100만 불 이상 되고 나면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위대한 각성이라 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각성 이런 걸 깨우치는 거를 오늘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이렇게 방송 들으신 분들은 참 여러분 복 받으신 분입니다. 위대한 각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방송을 듣고도 아이고 뭐 그거 다 과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거고 이 위대한 각성은 개인의 책임감이 얼마나 저축하는가가 아니고 무엇으로 저축하는가에 달려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금 적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장 사랑해서 이런 국장의 코스피 여러분들 ETF 같은 거 사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제 이야기가 그건 겁니다. 저축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저축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저축하는 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걸 깨닫는 것이 위대한 각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각성. 사람은 깨우쳐야 되지 않습니까? 배워가지고. 공병호 여러분 TV를 통해서 이 플랫폼을 통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사람을 각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마다 여러분 자기를 보호할 수 있게끔 아무도 여러분들 이런 각성을 안 시켜주는 거죠. 왜? 사람들 갖고 놀아야 되니까. 사람들 갖고 놀려면 사람들이 바보천치처럼 살면 멍하게 살면 가장 좋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멍한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각성이 필요하다. 위대한 각성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 법정 화폐 시스템을 유지하는 한 원화 가치는 계속적으로 하락할 것이고 그냥 구매력이 계속 내려갈 것이니까 예금 들고 적금 들고 연금 들면 바보천치다 이야기인 겁니다. 그걸 깨우치는 것이 위대한 각성이란 거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고 저축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저축할 거냐가 중요하다는 거, 그걸 깨우치는 게 위대한 각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뭘 저축할 거냐 이야기죠. 지금 여러분들 시중에 돈 가격이 떨어지니까 상가 사고 이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이 베팅에 오를 수도 있죠. 저 같으면 반대죠. 한국의 상가가 이런 장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동인구가 있어야 장사가 될 거 아닙니까? 위대한 각성을 하셔야 되는 거죠. 위대한 각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아침에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이 처벌은 당신이 시스템을 벗어날 때 끝납니다. 이 체제하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돈은 미국의 기술주의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주식을 살 것 같으면 코스피 이런 200인이면 300인 이런 데 투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5%밖에 안 되는데 물가 상승률이 7% 8% 되면 뭡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전번에 보셨지 않습니까? 코스피 여러분들 코스피 200 ETF에 투자한 거 미국의 S&P ETF에 투자했을 때 이런 연 투자자들이 한 4조 정도 여러분들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자산운용사도 관심이 없습니다. 본인들 여러분들 운용수수료만 받으면 되니까 이런 방송을 누구도 안 할 겁니다. 돈 버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돈 버는데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산운용사들은 그냥 회전만 많이 하면 되는 거니까. 누가 여러분들 S&P 500에 투자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합니까? 전부 다 S&P 500 이런 상품 만들어서 막 파는데. 미국의 기술주가 뭐가 있습니까? 앞에 이런 공병업 TV 이름들 한번 쭉 검색해서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수없이 했지 않습니까? ETF를 사라고.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건 아무도 국민들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냥 가재 개 붕어니까 세금이나 잘 내고 선거 때 먼저 와가지고 요식행위로 투표 던지고 비트코인으로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으로. 공 박사님 비트코인 어떻게 삽니까? 공부 좀 해가 이런 비트코인 사는 방법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옆에 아들한테도 물어보고.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데 왜 공부를 안 하겠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가 달려있는데. 코스피가 5천 가면 뭐합니까? 돈 가격이 이러면 바닥을 치는데. 이 처벌은 당신이 이 시스템을 벗어날 때 끝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착실하게 규칙을 따르는 사람들을 재수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정리의 요지가 뭔고 하니까 전 세계가 뭐죠? 윤전기를 돌려 돈을 뿌리는 겁니다. 달러는 1년에 한 7%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10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화폐 유통량이 2배가 늘어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화폐 수량설에 기본을 두게 되면은 구매력이 10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한국은 훨씬 더 심하게 줄어들 겁니다. 화폐 가치가. 달러 대비 또 원화가 약세니까.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같은 이제 법정 화폐 시스템이 작동되는 한도에서는 본인이 긴요하게 사용해야 될 그런 자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금을 이런 여러분들 화폐 가치 하락에 대응하는 쪽으로 그렇게 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이런 배치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미국의 기술주나 반도체 섹터의 ETF를 사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리고 여러분들 한국의 뭐 주택 부동산 이런 거 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가능한 모든 자산을 달러 표시 자산으로 사는 겁니다. 달러 표시 자산. 개별 주식은 여러분들 등락이 심하니까 할 만한 건 아니고 초심자는 ETF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소개했지 않습니까? 최고의 ETF는 리스크가 좀 따르지만 한 10년 정도 갖고 있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반도체의 SMH, SMHX 그다음에 기술 섹터의 FTC 다 ETF죠. 그다음에 SCHG S&P 500의 절반을 투자한 그다음에 모멘텀 투자한 SPMO 이런 거 투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러분들 반드시 자기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포함돼야 될 것은 비트코인을 모으는 겁니다. 0.001, 0.002 이렇게 해서 최소한 0.5 BTC 비트코인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좀 야심 있는 분들은 1개도 갖고 2개도 갖고 3개도 갖고 안 되면 0.5개도 갖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셔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배당주나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지 않으면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뭐 연합통신에서는 시진핑이 승리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미국이 완전히 승리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런 국내 신문들 거의 언급 안 하죠. 미국이 완전히 이긴 겁니다. 중국은 그냥 이번 전쟁에서 완전히 아웃된 겁니다. 여기 보시죠. 지금 컨테이너 입항이 그냥 바닥을 친 겁니다. 여기에 중국과 미국을 운항하는 컨테이너 선박이 지난 4월 2일 날 관세전쟁이 막을 올리는 해방기념일 이후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이 빼앗긴 교역 규모의 대부분이 아시안 국가로 이전한 겁니다. 한 2천억 불 정도 되죠. 그러니까 중국 없이도 미국이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해서 전반적으로 최종 수준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겁없이 여러분 덤비고 히토리를 무기로 여러분들 그냥 협박을 했는데 그게 안 통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오늘 나온 자료입니다. 중국과 여러분들 상하이를 운행하는 컨테이너 선박이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죠. 어제 이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샤나칸이 뭐라고 합니까? 10월 26일은 미국이 제국이 된 날이다. The day America became an empire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제국이 된 날인 겁니다. 미국이 제국이 된 날. 그죠? 게임이 끝났다고 이야기를 어제 뭐 상세하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국내 신문들은 전부 다 이런 정쟁 같은데 많은 비중을 할애하지만 제가 이렇게 방송을 준비하면서 야 이게 세상이 진짜 뒤집어른 시대에 됐구나. 그리고 가장 잘 준비하는 나라가 미국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암호화폐나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법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그거는 뭔가 하니까 시대가 암호화폐나 이런 부분 없이는 돌아갈 수 없으니 헤게모니를 지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이러면 앞서가는 겁니다.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변화를 읽자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한몫 잡자는 겁니다. The Silent Installation of Civilization 2.0 문명이 바뀌는 그런 시대라는 이야기죠. 문명이. 중국은 이번에 크게 밀린 겁니다. 완전히. 문명의 구조적 변화와 비인간 주권의 등장. 문명 자체에 이런 큰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권력은 더 이상 영토 통제가 아닌 프로토콜과 검증과 내러티브 통제에 관한 것이고 다음 세계대전은 탱크가 아니라 공급망 프로토콜과 암호화 표준으로 싸워지고 있습니다. 공급망 프로토콜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미국이. 중국 히토리 없이 이러면 돌아갈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러면 또 뭘 한 겁니까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가 천재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 조지 W 부시니 오바마니 다 허당인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이번에 뭘 했습니까? 미국 시장 접근권을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처럼 이런 만들어버린 겁니다. 라이센스 받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린 겁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지금 이런 변화가 2000년도에 인터넷 혁명이 일어날 당시보다
훨씬 더 심각한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틀을 바꿔야 될까. 저도 틀을 많이 바꾸게 노력하는 겁니다. 익숙하지 않은 세계니까. 여러분 비트코인이 뭡니까? 정신 나간 인간들이 이런 사는 겁니까? 여러분 비트코인이 뭔고 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대륙에서 19세기하고 이런 20세기 무렵에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같은 게 발생한 겁니다. 사이버월드에 골드러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게 16년째 됐는데 지금도 안 믿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국가 민족이라는 오래된 세계가 죽고 틱톡을 배경으로 문명의 첫 번째 비인간 주권인 프로토콜 레이어가 설치되었습니다. 좀 말이 어렵죠. 그런데 뭐 대충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개인은 암호화폐를 통해 권력을 얻는 반면에 국가들은 구조적 의존성에 힘을 잇는 사이버 생물학적 문명으로 대전환이 핵심입니다. 요즘 나라가 여러분 어려우니까 낙담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 권력이 여러분들 개인을 완전히 제압할 수 없을 만큼 자산을 세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모든 도구나 수단이나 플랫폼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만 똑바로 타면 여러분들 국가 권력이 비트코인 사는 걸 여러분 막을 수는 없거든요. 국가 권력이 미국의 이런 기술주 ETF를 사는 걸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학 기반 시스템의 승리와 멈출 수 없는 코드, 실패한 화폐 시스템. 시장은 수학이 정치보다 낫다는 진실을 외치고 있고 2100만 개의 유한한 비트코인 공급이 무한 인쇄보다도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문면적 선택은 킬 스위치를 가진 기존 모델 대 멈출 수 없는 코드인 새로운 시스템 사이의 문제입니다. 여기 이제 한 분께서 비트코인을 완전히 그냥 봉쇄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뭐 그렇게 걱정하면 아무 꼴도 할 수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어떻든 간에 뭔가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좀 철학적인 글을 쓰는 분이 여기 이름 보시죠. 이제 특정 국가의 시장에 접근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돼버린 겁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서 그냥 중국을 배제해버린 겁니다. 이번 여름 딜이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중국을 미국 시장 접근에서 배제해버린 겁니다. 시장 접근은 이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입니다.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의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세시하며 살겠다면 여러분들 그냥 굶어 죽는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 기술 표준을 준수하는 자는 먹고 삽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굶주립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시장 접근은 이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돼버린 겁니다. 완전히 헤게모니를 미국이 진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잘 판단하셔 가지고 결정해야 하셔. 뭐 결국은 자기가 판단하는 거니까. 그죠? 미국 시장에 접근한 것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특정 사람을 라이센스를 안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마켓 액세스 became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지 않습니까? 그죠? 겁 없이 여러분들 그냥 대들었다가 박살 난 겁니다. 이번에. 박살이. 그러니까 한반도의 가치가 뭐죠? 중국이 뭐 어떻고 저떻고 하다 이러면 나중에 잘못하면 이러면 완전히 골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되니까. 자, 여러분 다음 이제 오늘 세계 문제 다루고 그다음 투자 문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놓치더라도 나중에 보시고 시간 되시는 분은 오늘 투자 문제 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투자 문제 들어가기 전에
이런 광고 하나 드리고 유일하게 제가 강구하는 겁니다. 다음 투자 문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여력이 있는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하셔 가지고 양질의 콘텐츠가 계속해서 제작되고 송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좀 더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변에 좀 사랑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특히 다른 파트는 모르더라도 공병호 TV의 투자 섹션을 꼭 여러분들 권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위대한 각성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이미 각성하신 분도 계시지만 각성하신 분도 계속 새로운 지식을 충전해 가지고 신념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힘을 다하시게 되면은 그럼 사람을 구하고 가족을 구하고 사회를 구하는 데 크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렇게 방송 들으실 때 꼭 좋아요 같이 눌러주시고,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좀 노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투자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이 천재들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머리가 좋아서 천재가 아니고 한 분야를 오랫동안 파헤쳐온 사람들의 식견 통찰력을 배우는 것은 엄청난 기회인 겁니다.